안녕하십니까. 네, 면역 전문기업 이론 플러스 드리밍즈 그룹장의 은희입니다. 자, 지난 시간 장관계에 이어서 장관계에 이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환을 시리즈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변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10대, 20대, 30대 계속 30대 초반까지 제가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변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장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장티푸스나 그다음에 루마티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혈액이 이제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요. 혈액이 탁하고 여러 가지 혈액 순환에 문제도 생기면서 이 자궁도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희귀병을 좀 앓은 병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좀 힘든데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식을 만나고 우리 이론 플러스의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만나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이 변비는 반드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좋아지면 인생이 굉장히 환해집니다. 오늘 이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에는요, 소장에서 소화하고, 이제 남은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액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태로 올라오죠. 한 70% 액체가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분이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예, 더 이제, 그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더, 커지죠. 점점 수분이 흡수되고, 고형 상태로 되어서 나중에 단단한 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 장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오래 머무는 동안에 점점 건조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래 머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장에 머물기 때문에 수분이 자꾸만 흡수되니까 이 건조해져서 배변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진 상태가 됩니다. 제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첫 아이 딸을 낳았는데 우리 딸이 아기 때 그러니까 4일 동안 변을 못 봤어. 아기가 4일 동안 변을 못 보면요. 얼굴이 노래지고 온몸이 노래지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관장을 했더니 한 세숫대야의 애가 변을 보게 됐는데 불과 100일도 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장이 안 좋았거든요. 장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대장암 집안이 있죠. 유전적으로 장이 안 좋은 집안이 있죠. 역시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어머니들이 파내는 경우도 아기들 파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사람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정상적인 장의 운동의 빈도나 주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이게 굉장히 소식 드시는 분들은 매일 화장실 안 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지만 먹는 양에 비해서 변을 잘 보는 식사가 생식입니다. 왜냐하면 생식은 수분을 뺀 식사이기 때문에 수분이 더해지면은 40g짜리가 90% 이상의 90% 이상 수분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방부제를 넣지 않고 1년 이상 갈 수 있는 게 생식인데 이 생식에 수분을 충분히 더해주면은 엄청난 부피로 장에서 늘어나게 되고 매일매일 화장실 잘 가는 그런 식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변량이 1회 25g 이하이고 배변 횟수가 한 주에 평균 2회 이하일 때를 변비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 하더라도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아랫배가 항상 부르고 가스가 차고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는 하루에 이제는 일주 평균이 아니라 하루 평균 작게는 1회 적어도 2회를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인생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우 그거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제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변비의 종류를 보자면 경련성 변비가 있고요. 습관성 변비가 있고 이완성 변비가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자, 4시간에 5시간 이 음식이 들어간지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보세요. 24시간 내지 72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게 24시간이 걸리고 어떤 건 72시간이 걸릴까요? 먹은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경계, 자율신경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의 연동 운동에 따라서 수분의 흡수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련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장 운동의 자율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아 운동해라 한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음식이 내려갔을 때 자기 알아서 주도적으로 장이 운동을 잘하게 되면 변비가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자율신경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게 되면서 장의 경련이 일어나서 변변을 잘 못 보는 경우를 경련성 변비라고 합니다. 이 경련하고 연동 운동하고 다르죠. 연동 운동은 이렇게 하면서 쫙 하고 밀어내고 쫙 하고 밀어내고, 경련은요 따다다다다다다 밀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압박만 받게 되는 그런 형태죠. 습관성 변비는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변비인데 변이를 참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저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변이가 느껴져. 그럼 사람들은 참게 돼요. 자,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대장이 운동할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는 노폐물이 직장으로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소장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걸 직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장 가까이 가게 되면 변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지금 화장실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참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사람이 지금 내 주인이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 그러면 그거 참아야 되니까 변이를 없애야지. 그 내 몸이 자율적으로 그걸 없애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꾸 참다 보니까 자주 반복되면서 습관성 변비가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되는 직장인, 갓 들어간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의 중에 나가면 눈치 보인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그쵸 여러분들 있어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변비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예. 남의 집에 가서 아이들 그룹 과외를 한다든지 영어를 애들 가르칠 때에 제가 그 자주 남의 집 화장실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변비가 더 심해졌던 거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완성 변비 같은 경우에 노인이나 대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장 속에 노폐물이 너무 오래 머물면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장의 자생력이 떨어지면서 수분이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자꾸 흡수되잖아요. 2시간에 한 번씩 수분이 흡수되는데 적당히 머물고 나가줘야 되는데 자꾸만 머물고 있으니까 그 수분이 자꾸만 몸을 수분을 또 흡수해야지만이 몸이 일을 하기 때문에 흡수한단 말이죠. 점차 장벽의 자극이 작아지고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제 만성 변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나 걱정 같은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련성 변비, 생활 습관, 습관적으로 배변을 참을 때 불규칙한 운동 습관, 운동 부족, 여행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저도 여행을 많이 이제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화장실 가기가 좀 되게 좀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참다 보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행을 가서도 생식을 가지고 다니면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가고 또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도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섬유소가 적은 식사를 하거나 육식 위주, 그다음에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생식을 드시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수분 섭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요, 사실 잘 가십니다. 임신 폐경기 때의 호르몬 변화나 진통제, 제산제, 항우울증 약, 혈압약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수분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많은 양의 물을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장 기능이 노화된 경우에 질병에 의한 변비, 파킨슨씨병,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파킨슨씨병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요. 당뇨나 기실증이나 장폐색 이런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죽음을 부르는 정말 그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합니다. 기실증, 장에 방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위험합니다. 노폐물이 거기에 쌓이게 되면 이 연동 운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장 배색 같은 경우에도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장이 서로 자기들끼리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이 스스로 자기가 자생력을 가져 자기가 스스로 풀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그 좋은 것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리쿠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알칼리 이온수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예.
경련성 변비, 습관성 변비, 또 이완성 변비 이런 것들 아까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일반적으로 이완성 변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복통이나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변비약을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장의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변비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장 절제 수술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늘어나서 처지니까 다른 장을 눌러요. 그래서 그걸 그만큼 잘라내고 자기 이렇게 이어지지만 아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중간에 끊어내고 있다 보면 그 장벽이 얇아지겠죠? 장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인위적인 것보다는요, 스스로 장이 활동하여 자기 스스로 노폐물을 밖으로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자율신경인데 이 작용이 안 좋기 때문에 두통이나 머리가 무겁거나 현기증, 그다음에 이렇게 변비 있으신 분들 어깨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깨를 만져보면 변비 있으신 분들 보면 딱딱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죠. 장의 신경과 뇌의 신경이 50% 이상 커넥돼 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딱딱하다는 것은요, 이게 뭔가가 장에서 올라가는 혈관을 타고 올라갈 때 노폐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동맥 앞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혈관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손발에 수족 냉증 오게 되고 특히나 이제 어린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PMS, 월경정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학생 때 이 변비가 심하니까 월경전 증후군 너무 심해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궁에 우록이나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성 이런 변비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을 보자면 현미나 통밀, 보리, 조, 수수 이런 잡곡들을 활용해서 잡곡밥을 먹으면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좋다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변비를 해소하겠다고 잡곡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또 문제가 생기고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100% 100% 흰쌀을 먹던 분이 7대 3 정도 흰쌀 7, 3 현미 이런 식으로 잡곡을 좀 섞다가 점점 잡곡을 양을 늘어가서 나중에는 바꿔서 현미 7, 흰쌀 3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점점 7이 6이 되고 6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흰쌀의 비율이 하고 이거는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점점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먹고 또 올리고 2주 정도 먹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이완성 변비일 경우에 고섬유식을 갑자기 주지 않고 상태를 봐가면서 식이섬유 양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식을 드시는 분들도 처음에 안 드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 특히 장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생식을 드실 때는 밤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하게 저희가 권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잘 다스려 주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좋은 것을 증가시켜 주면 적응하게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증가시키면 몸살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영양과의 관계를 보자면 하루에 8잔에서 10잔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에는 나오는 이 물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거든요. 룸 템퍼러처라 그래서 그냥 실온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는 낮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포트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놓거나 저희는 마오병에다가 제가 따뜻한 물을 딱 놔놨다가 그 따뜻한 물 먼저 받고 얘를 이렇게 섞어서 온탕수를 해서 먹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먼저 따뜻한 물 항상 붓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수면, 긴장을 풀어주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배변 습관은 기사 후 1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가장 좋고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장의 배설 시간은요. 아침 7시에서 8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서 8시에 화장실 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식사는 매끼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요. 현미, 잡곡, 콩류, 각종 채소, 해조류, 견과류, 과일, 푸른, 서양 자두 푸른이죠. 서양의 자두인데요. 얘는 아주 장에 좋은 정장 과일로 미국에서도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대신에 이 경련성 변비에는 이제 식이섬유를 이렇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장을 먼저 다스려서
이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의 자율신경계를 건강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아가리쿠스 버섯이나 버섯액, 그 다음에 이제 효모나, 그 다음에 효소환, 그 다음에 칼슘,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먹고 이런 것들 같이 먹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을 하루에 8잔에서 10잔 충분히 섭취하되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고 식사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을 중화해서 소화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반 후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고요. 알칼리 이온수는 식약처에서 4가지 인정받았죠.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이에 개선의 효능이 있다. 위장내 이상 발효, 이상하게 발효되는 좋지 않게 이렇게 막 가스 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있고 저지방식으로 먹고 특히 튀긴 음식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튀긴 음식은요, 우리 장에 들어갔을 때에 수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여버려요. 네. 그래서 튀긴 음식을 드실 때는요, 예, 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알칼리 음식을 많이 마셔야지만이 빼앗긴 수분이 돌아오게 됩니다. 빼앗긴 수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비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에 의한 이 변비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만성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변비가 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 몇 번 먹고 어느 날 배가 아파서 그냥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는 그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 케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일과 사과와 여러 가지를 막 갈아가지고 막 며칠 동안 먹으면서 변비가 좀씩 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생식을 먹고 알칼리 윤수를 많이 마시면서 어, 너무 좋았어요. 그거 생식에다가 유산균 섞고요. 그다음에 그 효소환 있잖아요. 효소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먹게 되니까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리쿠스를 3개월 먹으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좋은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장벽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벽에 상처를 주어서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항산화제 어디에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나요? 생식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그 다음에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휴젠푸드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가 많이 있어서 대장암을 예방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식이요법으로 권장식품으로는 곡류는 통곡류, 통밀, 오트밀 너무 좋습니다. 오트밀. 네, 아침에 고구마 사과 정말 좋고요. 곤약 미끌미끌하니까 좋겠죠. 어육류는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말고 조금 채소류, 다양한 채소, 해조류, 나물쌈, 샐러드, 과일류, 신선한 과일 그대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류는 소량의 견과류. 견과류는요, 그냥 내 주먹 안에만 들어가는 양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셔도 별로죠.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요, 떫은 감, 홍차, 밤 껍질, 이제 커피처럼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알코올, 그다음에 이제 가공 육류, 소시지, 햄, 베이컨, 정제 가공식품들, 흰 설탕이나 하얀 소금이나 하얀 백밀가루, 탄산음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지방이나 양념이 강한 식품들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변비 해결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생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복합체, 그다음 비타민 C, D, E, 그다음 복합 비타민, 그러니까 멀티비타민 말하죠. 칼슘, 마그네슘, 장에서 담즙산을 이렇게 협착해서 배설해 줄 수 있고 신경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비타민 B군과 함께 베타카로틴, 푸른, 아주 정장작용에 좋고요. 차근차피. 자기 양의 30에서 40배 물을 흡수해서 밀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필수 지방산, 알칼리 이온수,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어,
권장하는 건강 습관을 보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복부 림프 마사지, 왼쪽 오고, 왼쪽으로는 내려가고, 오른쪽은 올라가는 복부 마사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 3분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상 후에 음량수, 이제 일어나서 음량수 3잔을 천천히 마시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알칼리 윤수 섞어서 먹으면 너무 좋죠? 알칼리 이온수로 음량수를 마시셨다면 15분에서 20분 후에 다른 걸 마실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일반 물, 알칼리 이온수가 아닌 일반 물은요, 3배 흡수가 낮기 때문에 45분이 지나야지만이 다른 것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생식을 이제 따뜻하게 타서 천천히 효모를 씹어 먹으면서 드시게 되면 효모는 반찬이요. 생식은 밥상이다 생각하시고 효모는 그 밥상에 반찬 추가, 반찬 추가요 하는 것 같고요. 비타민 B군의 보고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죠. 또 효모를 많이 드시면 피부하고 머릿결이 정말 좋아집니다. 또 야채를 곁들인 과일 또 좋고요. 점심 식사 전에는 일반 식사를 하되 뭐 비빔밥이나 일반 그죠 한정식 같은 걸 드시되 식사 전에 효소한 식사 후에 휴젠푸드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효소를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더 좋은 거 아시죠? 식후에 휴젠푸드를 드시는 것은 이제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는 활성산소 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 억제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해독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이제 정리하자면 과일과 야채와 생식을 같이 드시고요. 저녁에는요 생식을 드시면서 오트밀과 현미를 섞은 이렇게 불린 누룽지를 같이 드시면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DNA 요법을 보자면요. 디톡스에 해당하는 게 알칼리 이온수 공복 10잔, 생식 하루에 2번, 유산균 서너 포, 효소한 2포, 언제 먹냐? 점심 식전, 저녁 식후입니다. 휴젠푸드 점심 식후에 1포. 그 다음에 뉴트리션, 세포 필수 영양을 보자면 장관 세포에 좋은 영양, 효모, 칼슘 우리 회사에는 뼈 건강으로 돼 있죠. 온갖 바다에 좋은 칼슘과 미네랄이 마그네슘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요. 플러스 비타민 D 하루 섭취량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C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이 위와 장, 흔히 말하죠.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의 세포를 복구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소화기관의 암 억제하는 암의 발병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암의 재발을 줄이고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가리쿠스 좋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버섯 중에서 최고의 항암 효과를 내는 것이 아가리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리쿠스와 그다음에 이제 발효시킨 홍삼은 그냥 홍삼 말고요. 발효된 우리 면역비책 네,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죠. 네, 굉장히 좋고요. 1순위로 아가리쿠스, 2순위로 발효홍삼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기기는요. 침과 뜸의 세외 역할을 하는 라파 402 VIP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배라고 생각했을 때에 배의 중심에 배꼽이 있다고 하면 배꼽의 양가를 이렇게 라파를 두르고 이렇게 배를 찜질을 하게 되면은 이 레이저에 이 나오는 빛이 우리 배 주변에 있는 대장경락 아래 위 아래는 단전 위에는 위 소장경락을 이렇게 쬐어주면서 심의 역할을 하고 또 따뜻한 그 기운은 뜸의 역할을 하면서 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장이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준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장이 안 좋고 전 장티푸스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저희 집에 왕진을 와서 제가 침을 맞고 뜸을 뜬 적이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것을 참고 그 뜨거운 것을 참고 그 낫겠다는 일념으로 했지만 참 이렇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 라파는 뜨겁거나 아프지 않고 그냥 따끈하면서 치매 역할, 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을 올려주는 우리 가정의 홈닥터 한의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비의 원인과 식이요법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변비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것 우리 이로미안들의 또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좋은 건강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전문가로
성장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네,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